네, 이제 원의 방정식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먼저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은요. 네,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라고 쓰고요. 특히 이제 중심이 원점인 경우엔 요렇게 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원의 방정식에 대한 일반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중심을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유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반지름에 해당하는 부분이 항상 0보다 크거나 커야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때그때씩 나오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1번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두 점이 주어졌어요. 얘를 뭐 A라 두고요. 얘를 뭐 B라 두겠습니다. 그때 이제 지름의 양 끝입니다. 이 두 개의 점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가 있어요? 네, 여기서는 이 두 개의 A, B의 중점이 바로 원의 뭐가 된다는 거?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중심을 C라고 두겠습니다. 예, 여러분 잘 보셔야 될 텐데 이게. 예,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3,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하실 수 있는데, 뭐 AC로 구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BC로 구하실 수도 있는데, 예, 저는 AC로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이렇게 하시고요. 3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3 빼기 4의 제곱으로 예,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계산해보게 되면 이거 뭐가 됩니까? 4 더하기 1이니까 루트 5가 되네요. 그래서 이제 중심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이 나왔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3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뭐다? 5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이 2,-1이고요. y축에 접하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x축 이렇게 y축 이렇게 있어요. 그쵸? 예. 이렇게 있고요. 근데 여기 화살표가 빠졌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요. x축, y축 이렇게 있고 얘가 이제 2,1이에요. 그래서 2,-1이죠. 여기다 점을 찍었어요. 근데 얘가 지금 y축에 접하는 상황이거든요. y축에 접한다. 그러면 접점이 얘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원을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중심이 지금 2,-1인 상황에서 지금 반지름이 누가 될 거냐라고 하는데 접점이 여기가 되니까 반지름은 요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는 바로 뭐가 돼요? 네. 2가 되는 거죠. 2. 그래서 이제 중심이 나왔고 반지름까지 나왔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2의 제곱인 4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문제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문제가 기본 문제인가 싶더라고요. 이제 교과서 예제 문제로도 풀어봤지만 계산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게 왜 여기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림 한번 그려봤더니만 0, x, y 이렇게 있어요. 원점이 여기 있습니다. 0,0이고요. 0,6이 여기 있어요. 0,6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6이 한 이쯤에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쵸? 8,6이니까 여기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원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원을 어떻게 그리지 하고 고민해봤는데 원을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죠? 아마도. 그럼 과연 중심은 어디 있을까? 라고 하는 건데 중심은 아마도 여기 보시면 여기 요 점과 요 점에 예, 중점을 지나면서 이제 x축과 수직이 쭉 지날 것 같아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에 또 중점을 확 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과연 여기가 어디냐라고 하는 건데 얘가 지금 x좌표가 8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x좌표가 4였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4, 뭐가 될 건데 여기는 지금 6이고요. 여기가 지금 0입니다. 그럼 여기가 3이 되겠죠. 4,3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중심이 4,3이면 반지름의 길이가 0에서부터 4,3까지의 거리인데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 되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이 거리가 5가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반지름이 뭐가 돼요?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하게 그림으로 해결하면 네, 이런 방법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계산이 꽤 길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었고 예제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세 개의 거리가 같다고 해놓고 문제를 풀었었는데 이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좀 이용해서 문제를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누가 있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0,0을 대입하게 되면 딱 다 날라가서 c가 결국은 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이 사실을 반영해서 이제 0,6을 또 대입을 해보시면 여기가 36, 살아있는 것만 쓸게요. 네. 6b는 0 이렇게 되니까 b 역시도 이제 마이너스 6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사실을 또 이용해서 8,6을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64 더하기 36 더하기 8a, 이미 b는 위에서 구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6이 되고요. 인용이 0이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결국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a는 마이너스 8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a, b, c 이렇게 알게 돼서 우리가 이것도 계산을 좀 해보시게 되면, 네,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네,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도 원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요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러한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두 번째 이야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쵸? 내 개념을 한 번 더 복습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고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판별식도 있고 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뒀을 때 그걸 기준으로 이제 말을 한다면, 두 점에서 만나려고 하면 거리는 반지름보다 작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려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만나지 않으려고 하면 d가 훨씬 커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이제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판별식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실근이 두 개인 거니까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면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게 되면 만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접근하는 방법은 y는 이제 mxn으로 두고 나서 여러분이 뭐 d는 r이다 혹은 이제 판별식 d가 0이다 라고 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교과서에 특히나 이제 그 원 같은 경우가 원의 중심이 0,0인 경우에는 공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인데 제가 그 다음에 원 위에 있는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쵸? 어떻게 하죠? x, x1 더하기 y, y1은 r에 제곱해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번부터 쭉쭉쭉 풀어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저는 거리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d를 이제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두고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d는 r보다 어때야 되냐면 작아야 되고요. 여기 d는 r이어야 되고요. 그 만나지 않으려고 하면 d는 r보다 훨씬 커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반지름은 1인 상황이고요. 원의 중심이 지금 0,0입니다. 그 다음에 직선은 일반형으로 써야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d를 먼저 좀 구해보면요. d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다 날라가고 이렇게 되네요. 그쵸?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이제 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을 이렇게 쭈루룩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1번을 먼저 해보시게 되면 거리가 더 작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1분의 2가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좀 해보면 양쪽을 제곱해도 되거든요. 이게 어차피 양수라서. 그래서 m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쓰고 나서 식을 좀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 이 식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m제곱이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범위를 쓰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죠. m이 마이너스 루트 3보다 5화예요. 5화. 그 다음에 m이 뭐하다? 루트 3보다 크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아야 돼요. 거리랑 이제 반지름이 같아야 되는 거라서 요게 이제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하시게 되면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거리를 먼저 쓰고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얘가 이제 반지름보다 더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 4이다 라는 것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인데요. 3번 문제는 이제 공식을 알고 쓰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의 중심이 0,0인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점인지 확인하시고요. 4,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요. x제곱에서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x 하나 써주시고 여기 있는 점 하나 써주시고 더하기 여기 있는 y 하나 써주시고 여기 있는 2 써주시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20 해서 식을 좀 약분하겠습니다. 그래서 2x 더하기 y는 10이다. 라고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이게 원 밖에 있는 점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인데요. 이 문제가 조금 특이해요.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왜냐면 이게 뭐 기본 문제로 나올 건 아닌데 문제가 왜 여기 있지? 하고 이렇게 보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봤는데 이제 반지름이 2거든요. 반지름이 2인데 얘가 지금 2,3에서 점을 그어요. 네, 근데 여기서 먼저 딱 접선이 벌써 튀어나왔네요. 얘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것도 접선이에요. 이미 이렇게 지나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마 우리가 뭐 거리로 풀든 뭐 판별식으로 풀든 간에 m이 하나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건 기울기가 무한대여서 계산으로 절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를 일단 쓰겠습니다. x가 2였으니까 하나의 접선 일단 요 x는 2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접선을 구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이거 좀 색깔을 달리 할까요? 네, 요 아이. 이제 우리는 요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조금 해봐야겠죠. 일단은 저는 기울기를 설정해 놓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m이고 누굴 지나요? 2,3을 지난다. 그러한 직선을 좀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y는 m x-2 더하기 3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원의 지금 반지름은 현재 2인 상황이고 중심은 0,0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나타내면 mx-y 2m 더하기 3은 0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거리를 구하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m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접선이니까 거리가 뭐가 돼야 돼요? 반지름이 돼야 되거든요. 그쵸? 여기 반지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2m 더하기 3은 절대값이고요. 이 루트 m제곱 플러스 1인데 요걸 이제 제곱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m은 12분의 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구한 사실을요. 요 구한 사실을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y는 12분의 5x 더하기 6분의 14이라고 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구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우리가 접선을 긋게 되면은 항상 접선이 몇 개 나와야 돼요? 2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1개밖에 안 썼어요. 왜냐면 이미 여기 구했으니까. 여기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를 더 반드시 추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x는 2 해서 이렇게 답을 2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산을 했는데 하나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지금 4번과 같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니까 그림을 한번 살짝 그려보시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표준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표준 문제.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되게 중요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쵸? 뭘까요? 내용을 먼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은 뭐냐면 이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X축과 Y축에 접하는 그 원을 4개를 그려볼게요. 4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선이 좀 삐뚤어졌네요. 이미 벌써.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 요렇게 있고 얘가 지금 삐뚤어져가지고 요렇게 4개가 있는데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얘가 지금 좀 특징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R이 0보다 크다고 한다면 반지름인데 이게 반지름이다 보니까 이 지금 1사분면에서 X축과 Y축에 접하는 원이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일단 여기 보시면 얘는 중심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r, r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더하기 r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쓸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중심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니까 얘가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r, 마이너스 r이니까 x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 그래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총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림을 딱 봤더니 얘는 지금 1사분면에서 x축과 y축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를 요걸 이용해서 푸시면 되는데, 얘가 지금 2,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제 2,1을 대입하겠습니다. 2,1을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1을 대입하게 되면 2 빼기 r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라고 해서 식을 계산하게 되면 r-5, r 빼기 1은 0 이렇게 나와서 r은 5, r은 1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결국은 원이 2개가 있는데 그 2개의 원의 중심은 5,5와 그 다음에 이제 1,1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중심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5 빼기 1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16 더하기 16이니까 루트 32네요. 32는 4루트 2.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상황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네. 두 개의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두 개의 원이 있는데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지난 기말고사에서 그 삼각형을 이등분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피자를 먹어요. 제가 피자를 한 판 딱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남편이랑 나눠 먹는데 딱 반으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칼로 어디를 잘라야지 얘가 딱 반, 요렇게 잘라도 반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잘라도 반이고, 요렇게 잘라도 반이죠.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 한다면, 그쵸?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볼까요? 여기 이제 또 다르게 또 원이 있다고 생각을 좀 해볼까요? 아, 원은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에 의해서 이등분 되는구나 라는 사실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럼 얘도 이렇게 중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요. 여기 중심과 여기 중심을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있다고 하면 어쨌든 얘가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니까 여기랑 여기가 넓이가 같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넓이가 같겠죠.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두 개의 원의 중심을 구해가지고요. 그 두 개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원의 1번식, 이제 2번식이라고 두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의 중심만 필요하지만, 연습할 겸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x-2의 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정리를 하면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9.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 중심은 이제 2,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도 구해보겠습니다. 연습할 겸 x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1 더하기 y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25 더하기 원래 16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요거를 정리를 하면 x 더하기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5의 제곱 해서 계산하게 되면 이게 10인데,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건 중심이잖아요. 마이너스 1,5.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개의 중심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공간을 잘못 썼네요. 그래서 지금 2,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기울기를 구할게요. 기울기는 2 빼기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제 이렇게 계산하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나왔고요. 그리고 저는 기울기를 이걸로 쓸 거고 점은 이걸로 쓸래요.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를 계산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y는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3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면 그 직선은 반드시 그 원을 2등분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번 가겠습니다. 7번. 여러분 여기서 일단은 중요한 말이 등장하는데 선분 AB의 수직 2등분 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수직 2등분의 성질을 한번 그럼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만약에요. 요렇게 위에 이제 A가 있고요. 이게 B가 이렇게 있을 때 수직 2등분 선을 제가 한번 그어 볼게요. 이렇게 수직 2등분 선. 그러면 이 수직 2등분 선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렇게 이 점에서부터 A까지 거리와 이 점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만약에 이 점이었다. 그럼 이 점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와 이 점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가 항상 같아요. 아래쪽에서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직 2등분선의 성질이니까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를 완전하게 이해하면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원을 하나 그리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원을 일단 하나 그렸어요. 그쵸? 그러고 나면 일단은 지금 현재 A, B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략 한번 그릴게요. 대략. 그래서 Y는 3X라는 직선이고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두 점 A, B에 대하여 선분 A, B의 수직 2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수직 2등분선을 제가 노란 색깔로 쭉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원의 중심은 수직 2등분선 위에 있을까요? 당연히 그래야죠. 왜냐하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수직 2등분선 위에 있는 점에서 A와 B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반지름으로 지금 거리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하자 하는 거는 결국 중심은 수직 2등분선 위에 있어요. 근데 원의 중심이 얼만데? 1,0이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방정식 어떻게 구해요? 하고 봤더니 얘가 무슨 선이었냐면 수직 2등분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직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네, 이렇게 여기 한 번 더 빨간 색깔로 그릴게요. 얘가 지금 현재 기울기가 지금 3이었어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수직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야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지나는 점이 1,0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기울기가 1,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성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수직 2등분선의 성질 잘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뭐 너무 중요하죠. 8번은 뭐 너무너무 중요한데 8번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요. 나중에 이제 기하 가지면 정사형에서도 이런 문제가 조금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이 개념을 조금 좀 이해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집에 보시면 있을 건데 이제 문제집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원 위의 점과 직선의 사이 거리에 뭐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라고 해서 뭐 유형별로 정리까지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아이인데요. 일단 조금 얘를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되게 아주 우리가 되게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예를 들게요. 그래서 그걸 좀 약간 확장하는 방법으로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을 하나 그렸고요. 여기 X축을 그렸는데 X축도 어쨌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직선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원과 X축은 이제 어떤 관계가 있냐면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이제 그린 건데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원의 중심에서 이제 지름 양끝을 쭉 이었을 때 이 선이 현재 이렇게 수직이 되는 상황이라고 설정을 좀 해놓고 설명을 한 후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원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X축까지 거리가 가장 짧은 거, 가장 긴 거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라고 하는 건 이 거리고요.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가장 짧은 건 누굴까요? 가장 짧은 건.
네, 맞아요. 가장 짧은 건 얘가 돼요.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어떻게? 얘 도움을 좀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인데, 그쵸?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는요, 이제 가만 보시면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중심 C라고 할까요? 중심 C에서부터 이 X축까지의 거리에서 누굴 뺀 거나 다름이 없냐면 반지름을 뺀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D라고 하는 아이를 원의 중심과 그 다음에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둔다면 네, 최소값. 우리가 원하는 그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는 거냐면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면 이제 그게 구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도 한번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금 지우고요. 예. 여기 조금 지우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점점 이제 길어질 거예요. 점점 길어지죠. 그쵸? 길어지다가 결국 어디일 때? 여기일 때 가장 길어요. 그쵸? 여기일 때. 그럼 과연 이 최대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 지금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에다가 이만큼 R만 이렇게 더해주시면 돼요. 그쵸? 그럼 선생님 이게 항상 X축과의 관계에서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이게 항상 돼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이 개념인데요. 원 위에 있는 점과 직선 사이 최대값, 최소값을 만약에 물어본다 그러면 최소거리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빼시고요. 그 다음에 최대거리는 그 거리에서 반지름만큼만 더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은 똑똑하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뭐라고 싶냐면요. 그럼 과연 이 점 있죠. 이 점은 뭘까라는 거예요. 이 점. 이 점은 뭘까라는 거예요. 좀 지우고 생각할게요. 네,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놓고요. 지금 이 점이랑 여기까지가 최소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대였는데 그럼 과연 이 두 개의 점은 누구냐라는 건데요. 네, 지금 X축의 기울기는 사실은 0인데요. 여기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서 요 세 개가 다 뭐하다? 평행하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평행한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13번을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디어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원 위에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가 필요하니까 일단 원을 좀 정리를 좀 해봐야겠네요. 그쵸? x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1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 빼기 9 마이너스 6은 0 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네, x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네, 16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중심은 반지름 먼저 쓸게요. 반지름은 4고 중심이 네, 마이너스 1,3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리를 먼저 좀 구해보겠습니다. 네, 직선식을 한 번만 더 쓰고요. 네, 그래서 계산하면 D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그렇게 구하기로 했으니까 16 더하기 9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4 더하기 9 더하기 3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얘가 절대값 7이라서 절대값 35라서 35 그 다음에 이제 5 그래서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네, 여기서 반지름 빼기로 했잖아요. 3 그 다음에 최대값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네, 최대값은 여기에서 거리에서 이제 반지름만큼 더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네, 평행하는 것까지도. 그 다음에 이제 9번 보겠습니다. 중심이 3,2이고 직선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네요. 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러분? 네. 원을 일단 그리고 좀 생각해 봅시다. 네.
여기 중심이 이렇게 이제 3,2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럼 뭐 이렇게 접하는 거니까 뭐 대략 이렇게 선이 있는 거고 이 i가 3x-y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는 건데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원의 중심과 반지름. 근데 반지름이 지금 누굴까 했더니 원의 중심에서부터 그쵸? 이 접선까지의 거리가 고로 반지름이 되는 거였잖아요. 네.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r을 뭐 d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사용하셔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 빼기 플러스 3.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루트 10분의 뭐 7 더하기 3이니까 10인가요? 그쵸? 그럼 루트 10인가 봐요. 그래서 중심이 나왔고 중심 그 다음에 반지름이 루트 10. 그래서 계산하면 x-3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10이다 해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원 위에 있는 점 2, 마이너스 4에서의 접선이 여기까지 식으로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원 위에 있는 점이고요. 중심이 0,0입니다. 그래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하시면 x-2y는 10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원과 접할 때 라고 하게 되면 접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될 거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문제를 좀 해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을 정리를 좀 해야 되네요. 그쵸? x-7의 제곱 마이너스 49 더하기 y-1의 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k는 0 그러면 x-7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그럼 마이너스 50 더하기 k는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x-7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50 빼기 k죠. 예. 50 빼기 k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지름은 반지름은 루트 50 빼기 k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이 이제 7,1이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직선을 좀 일반형으로 마저 좀 고쳐서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하겠습니다. d는 r이어야 돼. 그래서 이제 루트 1 더하기 4. 그 다음에 7 빼기 2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 루트 50 마이너스 k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 부분이 루트 5가 나와요. 그래서 루트 5는 루트 50 마이너스 k 해가지고 양쪽을 이제 제곱을 하게 되면 따라서 k는 뭐다? 45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을 보겠습니다. 11번. 네, 11번. 점 마이너스 2,0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물어보는 건데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이기 때문에 항상 기울기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그 두 개가 나오는 과정에서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것 같고 그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저는 기울기를 좀 설정하고 시작할게요. 기울기가 m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y는 mx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차피 이따가 거리를 구할 때 문제에 사용할 거라서 좀 예쁘게 정리를 좀 하면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어진 원의 방정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x-3의 제곱 마이너스 9 y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4는 0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계산하게 되면 얘가 9가 돼요. 그쵸? 그래서 이제 반지름은 얼마냐면 3이고요. 중심이 지금 이제 3,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식을 한 번 더 쓸게요. 눈에 딱 들어오게. 그래서 이제 거리를 구하겠습니다. 거리는 반지름과 같아요. 루트 m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3m 플러스 2 플러스 2m 그래서 이거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양쪽에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3 루트 m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5m 플러스 2 이제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요.
16m의 제곱 더하기 20m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두 분의 합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6분의 20이니까 4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5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8천 문제입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 문제 좀 특이해요. 왜냐면, 두 개 이제 직선이 주어졌는데, 기울기가 같아요. 그쵸?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 그림을 좀 그려보자.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지금 절편이 9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좀 그것도 좀 생각해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 이렇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구나.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뭐, 대략 그려보겠습니다. 되게 많을 거예요. 얘도 가능하고요. 너무나 많아. 그래서 되게 많겠죠? 근데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원들의 공통점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을 건데, 이 중심을 제가 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쵸? 그러면 왜냐면 이 안에 원이 있기 때문에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저는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아야 돼요.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같아야 되고 그다음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원의 중심이 위치하고 있는 직선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얘인데. 그럼 여기가 9예요. 여기가 뭐였죠?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9와 마이너스 1의 중점이니까 얘가 9 빼기 1 더하니까 8이 되는 거니까 2로 나누면 4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거는 원의 중심은 누군지 잘 모르겠으나 여기 위에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선생님 그래요. 그럼 반지름은 대략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반지름은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던지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먼저 좀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지름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그래서 저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y는 2x-1과 그 다음에 y는 2x 더하기 4 두 평행한 선 사이의 거리로 이제 구해볼게요. 점을 갖고 올게요. 0,-1을 갖고 오고 여기는 식을 좀 일반형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니까 4 더하기 1에다가 1 더하기 4가 되니까 이거 루트 5가 되네요. 그쵸? 반지름이 루트 5구나. 그러면 중심은 이제 어쨌든 간에 여기 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중심의 좌표를 a라고 둔다면 y는 2a 더하기 4가 되겠죠. 반지름은 방금 구했다시피 루트 5가 되고 식을 조금 정리하면 x-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a 더하기 4의 제곱은 루트 5의 제곱이니까 5 이렇게 되는데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런데 이게 원점을 지난다네요. 그래서 요 주어진 식에다가 x자리에다가 0 넣고 y자리에 0 넣어서 이제 식을 정리를 좀 해보면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식이 5a 더하기 11, 그 다음에 a 더하기 1은 0에서 식이 딱 두 개 나오는데 a는 마이너스 5분의 11, a는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나와서 요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x 더하기 5분의 11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5분의 2의 제곱은 5 이렇게 나오고요. 얘를 대입해서 좀 쓰게 되면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5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개의 평행선 사이에 원이 존재할 때 y절편을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반지름 구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원의 중심을 설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아니네요. 13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13번은요. 교과서랑 조금 다르게 풀려고요. 교과서도 한번 좀 기억해 주시고 교과서 풀이도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문제를 8번과 같은 방법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 위에 두 점이 이렇게 있어요. 두 점이 있는데 그냥 뭐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좀 일반적이지 않은 좀 특수한 경우를 좀 얘기를 해볼 건데, A랑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이제 C를 잡아가지고 삼각형을 그릴 거고, 그 삼각형의 최대 넓이를 구할 건데, 만약에 삼각형을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했을 때, 일단은 누가 지금 고정이 돼 있냐면, 얘가 고정이 돼 있는 상황이죠, 얘가. 밑변이 고정이 돼 있는 상황. 그러면 이제 볼게요. 과연 지금 제가 C를 여기다 이렇게 찍게 되면 높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이는 이렇게 A, B라고 하는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C를 여기다 찍었다고 할까요?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럼 이 삼각형의 높이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 A, B라고 하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 그렇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삼각형 넓이가 최대였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 근데 삼각형 넓이가 최대여야 되는데 밑변이 지금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그럼 밑변이 고정돼 있다는 얘기는 밑변의 길이가 고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높이가 최대여야 돼요. 높이가 최대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봤더니 결국 이 높이라고 하는 아이는 결국 이 높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얘가 원 위의 점과 직선 AB 사이의 거리예요. 그쵸? 그러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가 되죠? 결국은 높이가 최대가 되려고 한다는 얘기는 원 위의 점 C와 직선 AB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는 거였으니까 우리가 8번에서 했던 내용 기억나세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최대를 얘기하는 거. 거기다 뭐 하시면 돼요? 반지름을 더해서 높이를 구하면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로 저는 접근을 했었는데, 여러분 그 교과서 문제풀이 보시면 평행한 걸로 문제 풀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평행인 거는 제가 8번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 아이디어로 문제를 좀 풀겠습니다. 그럼 일단 저는 뭘 할 거냐면, 일단은 AB 길이를 먼저 구할게요. AB 길이를 구하게 되면, 루트 16 더하기 4가 되니까 이 루트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직선식을 구해야겠다. 그죠? 직선 AB 식을 구하겠습니다. 기울기를 구해보게 되면 얘가 기울기가 4 빼기 0, 3 빼기 5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기울기가 됐고, 그 다음에 점은 A를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0 더하기 5로 계산을 할 거고요. 그럼 양쪽에다가 2를 곱해서 정리를 해보면 2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0 이렇게 되고, 일반형으로 정리를 하면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의 중심이 이제 0,0이고 반지름이 현재 이제 5인 원이었으니까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해서 최대의 높이를 구한 후에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구하면 루트 1 더하기 4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2루트 5예요. 그쵸? 그래서 최대 높이를 먼저 구할게요. 최대 높이는 반지름을 더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삼각형 넓이 최대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가 2루트 5로 지금 아까 구했어요. 여기서 구했고, 그 다음에 이거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최종적인 거는 루트 5에다가 10 더하기 5 루트 5.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 풀이랑 한번 비교해 주시고요. 여러분 원하는 풀이로 하시면 되겠죠.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2,a를 지난대요.
원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원을 그렸어요. 그러면 지금 일단 보시게 되면 원 위에 있는 점, 뭐 대략 이쯤에 있다 그럴까요? 마이너스 1,0에서의 접선 그리겠습니다. 이 접선인데 여기 이제 2,a가 있는 거죠. 아, 어떻게 구할까? 하고 봤는데 원의 중심을 좀 구하고 생각 좀 할게요.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 더하기 3은 0. 그러면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거 계산이 안 되네.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예, 13, 뭐 별것도 아닌데 계산이 안 되는데, 그죠? 예, 중심,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네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아, 그럼 어떻게 구하지?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성질이 있는데요. 원의 중심에서 그 접점 있죠? 접점을 잇게 되면 얘는 항상 뭐죠, 여러분? 이 접선과 수직이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럼 끝났지 뭐. 그쵸? 왜? 이 붉은 색깔의 기울기를 구하고 나면 노란 색깔 기울기가 띵 하고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붉은 색깔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0으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면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2에다가 0 빼기 3이니까 기울기가 3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붉은 색깔하고 노란 색깔이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아이 때문에 얘는 기울기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와요. 띠링, 그쵸?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노란 색깔 위에 보시면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1 더하기 0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x가 2일 때 y 값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 2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3이라서 마이너스라고 띠링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